이거는 의료법 위반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일반 의사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다 하면 의료법 위반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런 거를 하면 안녕하세요. 탐의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동찬입니다. 혹시 원장님 더블로드 드라마 보셨나요? 아, 예,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오늘은 넷플릭스 드라마 더블로드에 등장하는 주요장 성형외과와 실제 성형외과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에르메스 사준 것 봐. 시술은 잘 보셨어요? 보통 제가 주사 놓는 거 보면 무조건 다시 오시던데. 세명시 사모님들 많이 오시겠네요. 꿀꿀한 날 저도 생각해 볼게요. 주사 놓는 것만 봐도 실력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술이나 시술의 테크닉이 1부터 한 만까지라면은 그 중에 주사 놓는 거는 테크닉이 한 난이도가 1? 그렇기 때문에 주사 놓는 거에 대한 특별한 그 테크닉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주사를 약간 안 아프게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사를 놓을 때 아픈 거는 바늘을 찌를 때 한 번, 그 다음에 바늘을 찌른 약물이 퍼지면서 압력을 느낄 때 한 번. 그러니까 2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놓으면 좀 덜 아프게 주사를 놓는다? 그 정도고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사 놓는 것만 보고 다시 방문했던 환자는 없었다고 같고요. 아마 주인공으로 나오는 주여정 씨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원장 얼굴 보고 다시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필러가 이렇게 낭만적이었나요? 진짜 그런 거 어디 한번 보죠. 수면으로 할게요. 아, 필러도 반응 보면서 넣어야지. 반응이 뭐 솜씨 좋으시니까. 필러 들어가는 그 느낌이 영 별로라서요. 네, 그럼 좀 주무세요. 네, 가능해요. 필러도 당연히 수면 마취로 진행 가능하고, 심지어는 뭐 필러보다 더 간단한 보톡스도 수면 마취로 진행할 수 있죠. 그런데 수면 마취를 많이 쓴다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필러, 보톡스 같은 간단한 시술에 자꾸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수면 마취 중독도 될 수 있고, 수면 마취는 가능은 하지만 웬만하면 수면을 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필러에는 또 마취 성분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그 마취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 긁히는 느낌, 캐뉼라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느낌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취 성분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좌입점, 필러에 캐뉼라가 들어가는 그 좌입점, 뭐 팔자 필러 같으면은 뭐 이 부분, 그다음에 눈밑 같은 경우에 뭐 이 부분, 그런 데는 또 주사 마취를 하고 시술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안 해도 충분히 시술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수면 마취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꿈 꾸신 것 같은데 좀 더 누워있다가 가셔도 됩니다. 너 뭐야? 나한테 뭔 짓 했어? CCTV 어딨어? 괜찮으세요? CCTV 내놔. 나 잠든 사이에 무슨 짓 했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시술실에는 CCTV가 없고요. 마취가 좀 덜 깨셔서 살짝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어디가 불편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겠어요? 시술실, 수술실 CCTV, 이거는 요즘 사회적으로 작년에 이슈가 좀 됐던 문제죠. 일단 병원 내 공간이라도 관련 법령이 달라요. 어떤 말이냐면은 시술실이나 이런 복도, 데스크 이런 데는 진료 공간이긴 하지만 수술실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의 CCTV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수술실 CCTV는 아직 의무화되지는 않았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가 있어서 환자들이 요구하면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간이 CCTV를. 그래서 밖에서 보호자들이 수술이 잘 되고 있나, 뭐 다른 문제는 없나 하는 걱정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요. 진료실에는 또 저희 병원 CCTV가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목적은 아니고 그냥 보안상의 문제 혹은 어떤 문제 나타났을 때 그걸 돌이켜 볼 수 있는 정도로 시술실과 진료실에는 CCTV가 있습니다. 치료해 줄게요. 상처를 치료하려면 상처 위에 더 깊은 상처를 내야 해요. 새살이 다시 차오르도록. 그 상처는 내가 내줄게요. 흉터 치료 원리에 대해서 기존 흉터 위에 더 깊은 상처를 내나요? 흉터 치료를 크게 2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대사에서 나온 것처럼 흉터 위에 다른 흉터를 내가지고 그 흉터를 좀 완화시켜 보이는 거. 2번째는 그 흉터 전체를 다 잘라내버리는 거. 그거는 수술이죠. 흉터라는 게 안이
울퉁 이렇게 불퉁 이렇게 되는 게 흉터거든요. 뭐 흉터 염증 반응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피부가 비유화될 거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울퉁불퉁할 때 요 안에 들어갔던 거 거기에다가 레이저를 쏴주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 가지고 거기 다시 볼록 튀어나오게 해줘. 이거는 이 말이 맞죠. 흉터 기존 흉터 위에 더 깊은 상처를 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그 문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될 수 있는 흉터가 아니에요. 저거는 넓게 퍼진 화상 흉터여가지고 저거 다 잘라내줘야 돼요. 왜냐면 화상 흉터는 굉장히 두껍게 피부가 이그러져 있기 때문에 위에 아무리 더 큰 흉터를 낸다 그래도 그 흉터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원리는 맞는데 멘트적으로 틀렸죠. 문동훈 씨 정도의 상처라면은 흉터 절제술을 해야 돼요. 그럼 흉터 절제술은 뭐냐? 이렇게 큰 흉터를 우리 종괴 제거하는 것처럼 다 잘라내고 봉합을 하는 거예요. 봉합을 하게 되면은 흉터 여기 꼬맨 자국이 남겠죠. 그래서 이 자국이 하나도 안 보이게 할 수 있냐? 아니에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덜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 더블 루플라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주름선에 맞춰갖고 흉터를 꼬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긴 하는데 넓은 흉터가 한 줄로 모이게 할 수 있죠. 그래갖고 요거는 흉터 성형술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문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흉터 성형술이 필요한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예년보다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난동이라고 한대요. 겨울철 짙은 안개는 그 난동이 원인이고, 그래서 원래 계절에 맞게 좀 차가워지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하기는 뭐 드라마 내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더라도 살인까지 도울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가능한 얘기지, 일반 의사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다 하면은 의료법 위반이고 그리고 의사 자격이 박탈돼야죠. 그리고 더군다나 저런 거를 하면 옆에 있는 간호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필러 환자의 필러 수술을 하는데 환자를 재워놓고 막 다리를 수술하고 있다? 혹은 다리에 뭔가를 꺼내고 있다? 이거는 그 옆에 있는 간호사가 아마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 실제로 있어서는 범법행위. 그리고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될 내용입니다. 저 피부과도 같이 하는 거 아시죠? 흉터만 봐도 알아요. 가해자가 어떤 고통을 원했는지. 악마던데. 정말 흉터만 봐도 가해자가 어떤 고통을 원했는지,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알 수 있어요. 흉터를 보면 이 흉터가 얼만큼 이 환자한테 고통스러웠겠나 알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화상이에요. 화상 같은 경우에 표피만 살짝 날린 1도 화상 혹은 2도 표피 화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흉터가 안 남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2도 심부, 3도 화상은 굉장히 아파요. 진짜 끔찍할 정도로 아파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정말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문동훈 씨 정도의 그 화상 흉터를 봤다. 저건 분명히 2도 심부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건 정말 아파요. 정말 아파서 저거를 보면 가해자가 정말 악마였겠구나 생각할 만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정말 흉터만 봐도 어떤 고통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대략 짐작합니다. 엄청나게 아팠을 거예요. 진짜 흉터라면. 오늘 드라마 속 성형외과 실제 성형외과를 비교해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엄청 재밌었어요. 일단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밤에 잠 안 자고 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성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여러 가지 성형외과의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상 타미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